일본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강의는 뭘까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영어 강의는 문법, 구문독해, 어휘 강의입니다. 자, 주어진 문장은 오늘 2019년 서울시 9급, 7급, 서울시 7급인데 7급 공무원은 토익으로 대체됐죠. 기타 공인시험으로 대체됐습니다. 자, 이걸 준비한 학생들은 국회직 8급 이상 대학 편입 준비생들에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구문독해 하며 이걸 시간을 푼다.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열심히 하셨죠? 대학교도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3년 열심히 하셨다면 과외할 수 있습니다. 영어 과외 아주 쉬워요. 자, 문법 강의하세요. 어휘 강의하세요. 바로 전날 강의하기 바로 전날 미리 준비해서 가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 번 속으면 그럴 수 있어요. 반복해 속으면 바보입니다. 이런 강의는 가장 쉬운 강의예요. 제가 몰라서 구문독해 못하는 게 아니라 구문독해 문법 나름대로 그래도 강사 중에서도 아마 탑에 속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 뭔가 허탈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죠. 이건 아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 가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사기당하지 마시고 이제 제대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왜 구문독해를 하면서 다가갈까요? 편하기 때문이에요. 자, 인간은 편하면 그것을 원합니다. 편함이 결국 여러분들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100m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100m 달리기 하는데 걸어갈 수 없어요. 그걸 생각하신다면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편하게 할 수는 없죠.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읽고 나서도 이건가? 라고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런 거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문장 힌트 잡는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글을 읽고 나서 첫 번째 문제 주제문이란 근거도 없으며 소재를 생각하면서 읽어나간다. 그것 또한 말 같지 않은 소리 실제 해봤습니까? 해보시면 알 거예요. 생각하면서 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을 줘요. 가볍지 않죠? 우리가 100m 트랙을 돌려야 되는데 100m를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결국엔 읽고 나서 우리의 기본적인 능력,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죠. 친구랑 얘기하다가 어떤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를 하겠죠. 읽고 나서 또는 대화하고 나서 그냥 알아요. 그것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초짜가 되고 루저가 되는 겁니다. 강사들한테 이젠 그만 속으세요. 갑시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건 학습자가 배우고 싶어 한다면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학습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하겠다 라고 다 동의하죠. 그러나 이것을 너무 리지들리하게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때때로 심지어 매우 모티브를 받은 학습자, 학습 의욕이 넘치는 거죠. 그 사람도 엄청난 난제에 부딪히게 되죠. 언어 학습에서. 거의 모든 학습자는 교실에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와 배경과 삶의 경험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알아요. 바로 언어를,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시작했는데 어른이 10대 배웠어요. 이런 사람들은 좀처럼 유창하거나 정확성을 얻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이 네이티브 랭귀지 습득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안 돼요. 자, 이것이 증거로서, 명백한 증거로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른이 외국 학습자는 이게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것은 변화가 반영된 걸 수도 있어요. 바로 나이에 따른 변화 또는 다른 개인적인 차이들이 있겠죠.
그것이 반영된 거예요. 이를테면 언어학습에 대한 언어 적성도, 언어에 대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적성 같은 게 있죠. 언어적, 수학의 적성, 뭐 학습의 적성, 적성이라는 게 있죠. 언어학습에 대한 적성의 차이, 또는 이 가르치는 것과 교수법과 개개인의 학습 스타일이 또 다를 수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그리고 학습자의, 개개인 학습자의 배우는 것에 대한 선호도, 나는 어떻게 배우는 걸 좋아해,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에 대한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반영된 거죠.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겁니다. 자,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정답이 몇 번이겠느냐 이제 맞춰야 되죠. 이걸 해석을 다 했습니다. 우선은. 자,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전체 내용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전체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어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언어학습에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 없다. 그것은 학습자가 뛰어나도, 의욕이 뛰어나도 언어에 대한 학습에 있어서 도전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까 했을 때 언어학습에 관한 이야기 나오죠. 언어학습은. 근데 이번은 그게 아니었어요. 거의 모든 학습자들이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의 삶의 경험을 갖고 교실에 들어온다고요. 뒤에서는 분명 어른이 됐을 때 배우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의욕이 없는 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의욕과, 사람들의 의욕과 실제 나오는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한 거죠. 그러나 2번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네. 논리적으로 제가 뭐 for example은 예를 들어고 이 예와 이가 적절치 않지 않느냐라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말이라는 것은 또 얼추 또 말하면 또 그렇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억지로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그게 위험한 건데, 되게 위험한 건데, 거의 모든 학습자들이 교실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삶의 어떤 경험, 나이에 따른 경험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백그라운드가 다르죠. 배경 다르죠. 나이도 배경에 속합니다. 그런 거를 교실에 들어온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나이가 들어서 언어를 공부해요. 유창하면 아이처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면 어때요? 배경이 다른 거 맞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또 그럴싸해요. 그런데 전체 흐름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 건 배우고 싶은 사람이 더 잘한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때때로 배우고 싶은 사람도 의욕이 있어도 언어학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 배경이 달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른이 언어를 배우는데 어른이 배우면 정확하고 유창성을 아이들처럼 배울 수가 없어. 이것이 또 어른들이 의욕이 없다고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뭐가 변화가 반영된 거냐면 나이에 따른 변화가 반영된 거고, 또 다른 뭐 개개인의 차이들이 반영된 거죠. 뭐 적성이나 기타 등등. 어때요? 이렇게 가면 다른 거 다 맞는데 2번만 동떨어지죠. 이와 같습니다. 그 이상 설명하면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은 그냥 흐름,